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당. 오늘 국힘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이 한동훈 가족의 여론조작 사건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 이에 당무감사위원회는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서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 누군가가 가족명이 5개를 가지고 2개의 PC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을 욕하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며 한동훈 당시 대표는 적어도 최소한 관리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에서도 깐죽거리더니 온라인에서도 깐족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한동훈 측이 남겼던 1,400여 개의 글을 요약한 것인데 당계에서 이렇게 깐족됐다고 합니다. 건의는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놔야 돼. 그리고도 가만히 있지 않음 단두대지. 자, 여기서 걸러짐 방지를 위해서 1을 붙였네요. 선수예요. 김건희가 한 대표를 죽이려 했군요. 미친 윤석열, 미친 역적, 윤석열, 추경호, 김건희 배신자 트로이 목마. 간신배가 나라를 망친다더니 추경호 비롯 국힘 의원들, 당원들 의견은 개무시했다. 무능한 점돌 점식 새끼야. 빨리 꺼져. 자, 이것은 검찰 선배 정점식을 저격하는 글이었습니다. 황우여 개 1새끼야. 용산의 한자리 늙은 새끼가 욕심부리지 마. 나경원 정치 생명 끊어버립시다. 싹 다 쳐내야 할 나경원, 유승민, 이준석, 류. 원희룡 사퇴해라. 살고 싶으면 인내의 한계가 온다. 미친 안철. 이 새끼 지지하는 새끼들도 빨갱이. 대전 룸빵 준석이 이것들이 보수당을 대표한다고? 내부 분란 일으킨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김근식, 이재호 이런 사람들. 선거 승리보다 찌한테 구걸하는 게 낫다는 윤또라이. 한동훈이 진두지휘에서 이기는 것보다 찌한테 구걸하는 게 좋다는 미친 개통령. 쌍욕 듣고 협박받으면서도 선거를 위해 참았던 한동훈. 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런 무지랭이를 위해 두고 참 고생했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내부 정치인들을 꼼꼼히 저격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여론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동훈의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의 꼼꼼한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동훈이 대전 룸빵 이준석을 상당히 혐오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와중에 친한계 김근식도 함께 까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했던 주도 면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이 글의 상당수가 한동훈 아내가 작성했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초 이 논란이 일어났던 작년 11월 장해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에도 어느 맘카페에서 한동훈 아내 진흥전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팀의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었다. 그런데 그 신분이 들통났고 진흥정은 그 카페에서 퇴출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여론을 만들었던 그 수법과 지금의 당계 수법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갈 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로 올라섰던 그때 한동훈 관련 기사만 나오면 그 댓글창이 칭찬 일색으로 도배되었던 그 현상도 이들 부부의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한동훈의 여론조작 지시와 아내 진흥정의 여론조작 내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때마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댓글 여론조작,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며 엄단할 것을 지시했고 그 지시가 매우 디테일하고 강력했는데 역시 불운은 함께 몰려오나 봅니다. 앞으로 한동훈이 작성하고 글싹튀했던 그 찌질하고 유치한 1,400개의 글들이 파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이 입장을 밝혔네요. 비판은 감수하지만 앞으로 누가 익명 게시판에 소신글을 쓰겠나? 드디어 인정했네요. 그런데 이게 소신글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 등을 올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면 제가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다. 저를 비난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깐족이의 최후라고 할 수 있고 훈훈한 결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가 한 극우 댓글 부대를 추적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론조작 댓글부대 엄정 수사를 검경에 지시했는데요.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여론조작을 한 언승진 씨를 공개 고발합니다. 언승진 씨는 시그널에 우마 5당이라는 비밀방을 개설하고
조직적으로 좌표 찍기와 댓글 순위 조작 활동을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방 참여 회원은 987명에 달합니다. 하루 많게는 100여 건의 기사에 좌표를 찍습니다.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하겠습니다. 그 비밀방 링크와 언승진 씨의 SNS 주소, 유튜브 채널을 댓글에 남깁니다. 와, 깔끔한 추적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지금 네이버 기사의 댓글창들은 상당 부분 조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교 특검의 수사 방향도 여기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교 유착의 과거를 털면 정교 유착의 현재가 드러나고 왜곡될 미래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S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윤석열 사우나를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집무실의 사우나, 정말 최악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세금으로 이딴 짓 하는 쓰레기를 커버치고 자빠진 멍청이들은 뇌가 없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맨날 술 마시고 사우나에서 해롱해롱 안 봐도 그림이 나온다. 술 마시고 매일 사우나만 한 것이 아닌가. 두꺼비랑 카스랑 섞어 마시고 헬렐레하고 저런 걸 대통령이라고 뽑아줬으니 3년 만에 탄핵하길 정말 잘했다. 이게 뭔 문제냐고 하는 놈들은 회사에서 업무 시간 중에 보고를 위해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사장이 사장실 옆에 사우나에서 벌거벗고 사우나 중인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해봐. 뭐가 잘못되는지 느낌이 오지?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걸 쉴드 치는 사람도 국민이라며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병기 의원이 드디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버티기로 많은 민폐를 끼친 가운데 강선우 의원이 그 유탄을 맞았습니다. 어제 MBC 보도로 인해서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결과적으로 돈을 준 그 시의원이 단수 공천되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해졌습니다. 물론 강선우 의원은 당시 공관위원으로서 돈을 받은 것을 위에 즉각 보고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에게 살려달라고 말한 것은 김병기 공관위 간사님 그에게 단수 공천 줘서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로 읽히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강선우 의원은 그 시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걸 김병기에게 부탁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즉각 윤리감찰단에 넘겼습니다. 분명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강선우 의원은 큰 정치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온갖 상흔을 남기며 김병기는 물러났지만 물러나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다. 의욕을 털고 다시 더 큰 자리로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공석에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는 원내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후임 원내대표 선거를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월 11일에 함께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끝으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파죽지세로 서울시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을 압도하고 있고 폴리마켓에서도 그의 당선 확률이 오세훈의 2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원호 구청장은 MBC 뉴스외전에도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대 후보와 싸우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함과 싸웁니다. 3선의 구청장을 지내면서 상대 후보를 정치적으로 네거티브한 선거는 없었고 오로지 정책을 내세워서 변별력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며 오늘의 성수동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인데 기업을 유치하려면 사람들이 오게 해야 한다.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멋있고 쿨하게 도시를 정비해야 한다. 이게 창조 도시학이고 나는 그 기조로 시민들과 함께 지금의 성수동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가 10년 동안 서울을 맡게 된다면 우리의 서울은 전 세계가 찾는 큰 성수동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맞이했습니다.